안녕하세요. 미래인재에서 수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 학원에서 3월부터 일반고 내신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학교별 관리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학교별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게 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학교별 관리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제가 여태껏 했던 수업들은 학교별 관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과연 진짜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수업을 받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학교별로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 학교랑 다를 게 없잖아요. 등급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상대를 했을 때 어디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냐. 그러면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쪽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기본 문제 충분히 연습을 시키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변별력 문제를 이렇게 주고 우리가 해결을 해주고 또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 변별력 문제가 필요할까? 이 친구들은 등급 자체 목표가 2등급, 3등급인데 과연 이 변별력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랑 다를 게 없는데 굳이 그러면 돈을 내고 우리가 학원을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수가 오를까? 시간 낭비가 많다 이거죠.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원의 레벨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다른 방식의 수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또 학교별로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또 드는 경우들이죠. 근데 그 학교별로 나눴을 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 공평한 수업이 가능할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거고요. 이 아이들은 가장 충실하죠.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장 충실한 친구들이 이 2등급 친구들이죠. 2등급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기 힘들어서 학원을 자꾸 바꿔대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과연 학원만의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쫓아오려는 학생들이 저희는 좋거든요. 좋은데 여기에 쫓아온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기본만 가르쳐줘도 저는 이 정도만 만족해요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중을 봤을 때 이쪽 친구들이 적으니까요.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만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 다 여기에 모이길 원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서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이 친구들은 어느 학원에서든 다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학원에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선생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수업 스타일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학원을 옮기기는 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여기 그 1등급, 2등급, 1등급을 밥 먹듯이 이렇게 받는 친구들한테 가는 수업을 똑같이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관리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학교별 내신의 특징이 변별력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거지, 절대 일반적인 문제들은 학교별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기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볼만한 문제들, 봤을 법한 문제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고, 그러면 학교가 다른데 왜 똑같은 문제지, 거의 비슷한 문제지. 자, 쉽게 얘기해서 IPM, 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품,
고쟁이 이런 교재로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 기본적인 문제들은 절대 학교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험지가 어느 학교 시험지다 라고 하면 그 어느 학교 시험지에 저희가 이름만 바꿔줘도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죠. 학교별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험지는 이 학교 시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왜 학교별로 하냐.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목적을. 그리고 그 내신에만 집중되는 수업 자체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조금 많이 우려가 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내신에만 집중된 공부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학원은 아이들의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만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1등급이 목표지. 또는 2등급이 목표인 거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보다는 반복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고3이 됐을 때 정말 필요한 건 이제 우리가 대입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건데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럼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능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좋아서 학교 여기 정도 생각하고 저기 정도 생각하고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갈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던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춘 이후에 연락이 툭 끊겨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평소에 내신뿐만 아니라 좀 변별력 위주의, 그리고 변별력 위주의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모의고사만큼 또 어떤 문제집이든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발췌되고 또는 그 문제들을 변형시켜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걸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수능 경쟁력이 약화돼요. 그런 거를 그 문제를 못 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다 보니까 머리 굴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학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소에 머리 쓰는 연습보다는 내가 이거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거죠. 수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학종.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입시 방향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보통 아이들을 위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내신에만 이렇게 맞춰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난 할 수 없을 거야. 난 원래 내신은 강한데 수능은 못해.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수업, 이 친구들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친구들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서서히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냐.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여기 있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결국엔 학교별 관리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저는 완전 최상위권 아이들은 학교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한테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학교별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최상위반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시즌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다 안 나와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학원에서 14개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14개 학교를 펼쳐놓고 나니까 추석 연휴 전에, 추석 연휴 후에, 그리고 한글날 이후에 몇 주죠? 5주 동안 시험을 봤어요. 5주 동안. 혹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강여고나 효정고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효정고 북구에 있죠? 그리고 성강여고 제일고는 여기 옥동에 있고, 남구에 있죠, 남구. 그다음에 무거고, 천산고, 여기 다 남구지만 다 범서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공부를 하러 옥동에 모이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일찍 친 친구들이 얘네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신 기간 동안 제대로 케어를 못 받고 있는다는 거죠.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얘네들이 시험 치고 있는 동안 아직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 친구들보다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미안했어요.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너네 학원 올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줘. 얘네들 시험 보고 있잖아. 아이들이 착해서 참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싫겠죠. 왜냐하면 학원에 똑같은 돈을 내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계속 이런 손해를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좀 일찍 계속 보는 학교, 그리고 일부러 더 늦게 보는 학교들이 있죠. 시험 일정이 많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관리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교별로 케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과 영향이 계속 분산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만들다 보니까 학교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도 불리하지 않게 저희가 케어가 가능하다. 대신에 등급이 모두 다 섞여 있으면 사실 어떠한 학생들은 불리할 수 있겠죠. 이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시험 범위가 같으면 같은 교재로, 같은 프린트로, 같은 범위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다른 학교다 보니까 문제 양이 좀 다르고, 그리고 나눠졌을 때 범위가 아닌 것들은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방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내신 준비에 본인들이 저는 그게 내신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저는 안 풀게요 하면서 또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보다 문제를 빨리 풀고 남은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아이들이 불리한 시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시험 범위에 따라서도 학교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별로 부교재가 있고 학습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아니죠. 학교별로 다 있죠. 학교별로 대부분 다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따라서 또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부교재가 다르진 않지만 학습지를 주고, 어떤 선생님은 주지 않고, 이걸 통일성 있게 학교에서도 잘 하진 못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부교재나 학습지를 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일되게 나오는 학습지,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반 자체가 같은 학교여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유사 문제나 변형 문제들을 강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도 같이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신 기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따로따로 준비해줘야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개 학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의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시키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선생님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수업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몇 년씩 이렇게 있어서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바뀌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오고 어떤 선생님이 오고 또 바뀌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항상 울산에 계시는 모든 수학생이 어느 학교로 가고 이런 거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점수를 주는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학교별 성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 담당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매기느냐, 어떤 걸 강조하느냐, 이것들은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그거는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 선생님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선생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협조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사실 수학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것만 포인트를 잘 잡으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 이런 소통을 할 때 사실 여러 학교가 많이 섞여 있다 보면 어렵거든요. 이 학교 선생님, 이 학교 선생님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한 학교만 하고 있다면 그게 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 방향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데 학교가 많이 섞여 있다 보면 그게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문제를 좋아하고 설명할 때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라는 말만 들어도 이 선생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변별력 문제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저희가 좀 용이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또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학교별로 관리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등급별로 관리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좀 잘 맞춰지고 그러면 학교별로 그 수업 시간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교별로 등급별로 다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저희가 특정 학교 그리고 또 포기할 수 없는 등급별 수업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인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두 가지 종류 강의를 개설을 합니다. 최상위반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반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목표는 똑같아요. 1등급 아이들은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2등급, 3등급 아이들, 이 아이들은 1등급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변별력 문제를 같이 함께 나누고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들 실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최상위반은 기본적인 문제 수업은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도 강의는 들어갈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다룰 거냐면 변별력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많이 써서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시간 소요가 많다 보면 사실 변별력 문제를 다 버리죠. 딱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하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들만 잘 풀어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결국엔 변별력 문제 차이 때문인데, 그 최상위반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중경시 수준 문제라든지 또 그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들을 조금 끌고 들어와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빠르게 쳐낼 수 있는 연습도 같이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수업도 진행이 되지만 대부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고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또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랑 관계없이 학생들을 받아서 변별력 위주의 수업이 될 겁니다. 자, 학교별 내신반은 아까도 장점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과 그리고 학교별 성향에 따른 내신 위주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수년간의 경험으로 학교별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 선생님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내신 준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반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 학성고, 그리고 울려고, 그리고 신정, 강남고 이렇게 해서 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최상위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3월에 오픈이 아니고 개강을 하게 될 건데,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많이 하고 어떤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가.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등급별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 또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학교별로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또 학교별로 또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 보면은 등급이 가장 높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낮은 중간층이 아닌 이 나머지 친구들이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수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호하는 수업이 과연 이게 각 등급별로 저희가 해줄 수 있을까? 같은 시간 동안에.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2가지 방향을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저희 학원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공평한 수업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구에게든 등급을 올리는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내신도 잘 나오지만 모의고사도 잘 보더라. 이 얘기도 충분히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인데 1학년 2학기 때 처음에 저희 학원에 나왔어요. 좀 멀리 사는 친구들인데 학원에 와서 학교가 학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학생들이 학교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친구들이 3등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3등급. 그래서 예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2학년 1학기 이제 첫 수업을 시작하고 중간고사를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2등급이 나왔어요. 원래 3등급, 4등급 받던 친구들이 2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전화가 오신 거죠. 전화가 와서 저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어떡하지? 2등급밖에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2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등급 자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전 긴장을 하면서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1등급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점수를 무조건 올리는 공부만이 공부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부인데 저희는 그것까지 같이 준비를 할 겁니다. 이 학원을 다니면 등급이 올라가는 학원. 그렇게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에도 저희 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 저희가 준비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등급을 올리는 공부,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다 이쪽에 모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여기에 머물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고 내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